해봅시다. 우리 4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병상에 계신 장규태 씨를 위해서 우리 또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녹화를 열심히 해줬는데 잘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그 영상이 녹화의 시간이 제한이 있네. 유튜브 없어? 없어?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자, 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지문이 나왔는데요. 뭐 경제지문이 아니라 이거 법지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은요.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문학 지문들을 일단 읽어보기 전에, 비문학 지문은 그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항상 마지막 문제 정도 확인해보는 거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두 문제밖에 없어요. 뒤쪽 문제가 아마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쪽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어떤 사례에 적용해보는 보기가 나와 있고요. 그 보기의 내용을 판단하는 선택지가 5개 있네요.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자, 바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자, 이를테면, 얘들아, 이를테면이라는 건 다양한 쉬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요건, 성립 요건이죠. 자, 누군가가 배상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이 책임지는 상황을 성립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자,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대요. 근데 이 위법 행위는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대요. 또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면 당연하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서는 요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할 테고, 세 번째,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뭐요? 1번과 2번으로 인한 인과관계.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3가지였고요. 두 번째 문단 가죠. 자,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한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배상 책임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립을 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야 한대요? 입증해야 한대요.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못하면, 자, 지금 읽어보셨지만 3줄 전부 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 아주 쉬워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핵심 단어고 키워드죠? 자, 문단에서 중요하게,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 입증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법관의 확신
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죠. 자,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문단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단.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그렇죠? 자, 이 세상에 볼펜은 존재하니? 민서야, 볼펜 존재하니? 네. 증명해봐. 보여주면 되니까요. 다현아, 산소는 존재하니? 증명해봐. 어떡할까? 고민을 해야겠지. 그지? 볼펜처럼 눈에 보이는 거면 그냥 여기요 하면 돼요. 여기요. 기억이 안 나네. 월 9,900원인가? 월 9,900원 내면 여기 배달 팁 무료 뭐 이러고 있던데 17,000원 이상 뭐 이러고 있어. 우리 그 배달시키면 매번 뭐 5,000원씩 배달비를 내잖아. 근데 여기에서 한 달에 9,900원을 내면 시킬 때마다 17,000원 이상 시키면 배달비가 없는 뭐 상품을 하나 또 만들었대. 베니스 지나고 여기 써야 아무튼 볼펜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6.25 하고 보여주면 돼요. 하지만 산소는요 눈에 보이지 않죠. 증명해야 하는 게 볼펜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어느 쪽에다 지우는 게 공평하다고?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거야. 안 그래도 증명하기 어려운데 부담을 또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세 번째 문단에서 똑같이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지운다? 그 사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 이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왜? 이유?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 보면 뭐 공평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입증 책임은 그 사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뭐가 된대요? 원고가 돼야 한대요. 곧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한대. 자, 앞에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얘들아, 앞에 민법 조문, 우리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제 750조를 얘기하는 거지? 이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지? 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야. 됐나요? 요 세 가지를 입증해라. 됐습니까? 어제 선생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서가 가져간 것 같아. 진짜 너무 많이 아무리 생각해도 민서가 가져간 것 같아. 근데 민서는 죽어도 아니래. 근데 유도가 가져가는 걸 민서가 봤다는 거야. 유도가 가져갔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네. 지갑을 잃어버린 거 누구야? 선생님. 내가 피해자야, 그치? 그럼 내가 입증해야 하나? 이 상황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게 피해자가 아니라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피해자가 되겠지? 맞습니까? 민서가 윤호가 가져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겠지. 곧 민서가 피해자가 되고 원고가 돼야 할 거야. 그럼 이때 민서가 입증해야 할 것은 뭐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건 뭡니까? 3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가 뭐예요? 공해. 소음 공해. 밖에 차들이 막 다니고 막 공사를 해. 그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 명이야? 여러 사람이 있지. 공공이 입는 피해를 공해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어떤 기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공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여기 뭐 한자 싫어하는데, 그죠? 공공 여럿이서 겪게 되는 손해, 그래서 공해라고 해요. 자. 이 인과관계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대요.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공해 사건인가요? 공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요. 위에 이 3번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자, 유도가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황사와 이런 것들이 집안으로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뭐야? 숨 못 쉬어. 기침이다. 헐렁헐렁 병원 갔더니 뭐 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생겼대요. 뭐야? 황사, 미세먼지, 이씨. 중국놈들 소송을 합니다. 윤호가 어디다가 소송할 거야? 중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야 이씨, 니네 나라 때문에 나 호흡기 질환 걸렸어. 어떡할 거야? 입증해야겠지. 뭐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걸리게 되었는지. 자, 누가 입증할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윤호가 입증을 해야 되지. 어때? 기후, 환경적인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나? 호흡기 질환이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었는데 뭐 의학적 지식도 있나? 없지. 그쵸?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네가 다 입증해 라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내가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된다. 문제가 또 있다는 거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문제가 하나 더 나온다? 형평성의 문제도 생겨난다.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기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호환점, 해결책 나와야겠지. 야, 얘들아, 우리 비문학 지문은 아주 간단해. 이런 문제점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돼. 근데 지문을 읽다가 문제점만 띡 보여주고 해결책이 안 나왔어. 그럼 문제에 나올 거야. 뭐로 나올 거야? 이 글을 평가해봐라. 이 글을 보완해봐라.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찾아봐라. 이런 문제로 나오겠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어제 체육대회 끝나고 주경이가 기분이 안 좋았어. 아주 힘들었대.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이 끝났어.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찾아보면 되겠지? 어제 고기를 먹여줄 걸 그랬네. 나는 아직도 어리둥절. 도대체 이 양반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조심해. 너네 단체 사진 찍을 때 내가 뒤에 있었어. 얼굴 엄청 가리고 찍더라.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찍는 거야? 쟤도 같이 있었어, 알아, 나도. 주경이 같이 있었던 거 알아.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야? 야, 이런 문제점이 생겨.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꿔주면 앞쪽에 저기가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건 맞아.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아. 다만, 자, 요런 단어들 집중해줘야겠죠? 다만, 결국, 그리하여, 요런 단어들이야.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증을 하는데 입증의 정도를 어떻게 돼? 낮추어 준대요. 그게 무슨 말인데?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문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1번.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그렇죠. 양 당사자한테 부담을 공평하게 하냐? 볼펜 입증하는 거하고 산소 입증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다고 했어? 산소 입증하는 게 더 어렵다고 했지. 근데 이 어려움이 있는 애한테 입증 책임까지 부과를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 공평성 문제 때문에 입증하기 쉬운 애가 입증해라. 됐나요? 자,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부터 어디가 틀렸나 한번 살펴봅시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원칙적으로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쵸?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입증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3번.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소송에서의? 누구한테 있었어요? 입증 책임? 원고한테 있었네. 피원고 아니고 원고. 자, 4번.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자, 위법 행위를 저질렀대.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어. 고의와 과실?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얘들아, 이거 입증했어. 그럼 손해배상 성립 6번. 여기에서 이게 빠져버리잖아. 손해배상 해, 안 해? 안 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 빠져버리면 안 되겠지? 4번 틀렸네. 5번. 아, 이거 뭐야?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겠어? 책임이 있는 원고 쪽에서 불이익을 받겠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어머나, 글씨가 또 거꾸로 됐네, 이거. 제 생기로 잘 됐겠지 뭐.
매우 쉽죠? 정답은? 이제 정답은? 4번 정답. 이런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4번 말고 다른 거 번호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없으면 다음 장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요, 답만 불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태소 문제. 자, 3번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정답은 5번,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각자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6번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지난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강조했던 유형입니다. 그쵸? 자, 보기를 보고요.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걸 찾아보래요. 형태소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뭐라는 거야? 실질 형태의 소와 형식 형태의 소를 구분하라는 거네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얘들아, 우리 보통 형태소 분류할 때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 분류하고 또 자립 형태소나 의존 형태소 분류하잖아. 나비가 헐헐 하늘을 날아요. 자, 이 문장에서 자립 형태소 찾는 거 굉장히 쉽죠? 그렇죠? 자립 형태소는 나비, 헐헐, 하늘 얘네들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가, 을, 날, 아요 얘네들은 전부 뭐야? 얘네들의 공통점 얘기해봐야겠다. 얘네들의 공통점. 특징, 품사, 예, 조사, 얘도 조사, 얘는 용어네 어간, 어미 이렇게 분류되지. 노란색으로 쓴 얘네들은 전부 뭐야? 형식, 형태소 애들이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러면 문제 틀린 거예요. 왜 틀려? 이거 형식, 형태소야? 날? 요거 하나가 또 아니네, 그치?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좀 주의를 해줘야 돼. 자, 형식, 형태소 플러스 뭐 용언의 어간까지. 얘네들은 혼자 쓰이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가를 혼자 쓰는 사람, 을을 혼자 쓰는 사람, 날을 혼자 쓰는 사람 없지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지 않는 이상. 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자립 형태소가 되겠지? 이 이야기는 실질 형태소를 찾을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모든 자립 형태소에 뭐만 더해주면 돼? 서술어 자리에 용언의 어간 부분을 더해주면 이게 실질 형태소가 되겠지. 뭐 모든 문장에서 모든 단어가 다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지간한 80% 이상은 전부 여기에 통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아래쪽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억 어느, 니은은 it, 디귿은 에, 리을은 는, 미음은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어느 실질적 의미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얘로 내려와야 되네요. 어느. 다음은 쉽게 찾을 수 있다의 it은요 실질적 의미 있습니까? 네, 아니요? 있다. 그쵸, it은 여기에 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국자 에는 어때요? 실질적 의미 있나요 없나요? 국자 에 없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겠네. 또 리을 두 별을 잇는 역시 실질적 의미 가지지 않습니다. 자리 실질적 의미 있네요. 그럼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살펴면. 자, 이때 혼자 쓸 수 있는가? 자, 얘네 세 개 중에 혼자 쓸 수 있는가? 얘로 내려와야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어느와 자리 이렇게 있고, 아니오로는 it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몇 번? 4번. 4번. 됐고요. 7번 내가 어제 얘들아 이거 7번 답 뭐야? 1번만 읽어도 답 나오겠지?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데 문제 안 봐도 돼 그치? 7번은 1번만 나와도 답 나와 1번만 읽어도 답 나와 7번 정답 몇 번? 1번. 자립 형태소는 총 몇 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대답 잘해. 3개 어떻게 3개? 하늘. 푸른. 2개죠. 노. 자, 이래서 질문이 중요하고 대답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 선생님이 그 수학 그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거 내가 엿들었거든. 선생님 그거 좋아해. 남 얘기 막 엿듣는 거. 수학생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에 대해서 고3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 누군지 밝힐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겠냐. 막 얘기를 했는데 아 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질문을 안 한다는 거야. 질문 안 하는 게 왜 큰 문제가 될까 얘들아?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못하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질문을 하면 되잖아. 그치? 왜 안 할까? 소심해서. 소심한데 야 소리 부끄러워서? 선생님한테 말 걸기가 부끄러워서? 그게 아니었던 거야. 탁 옆에서 다른 수학생이 딱 등장을 하더니 얘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문제를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진도 나가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문제를 질문을 한다는 건 그 문제를 모른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모른다는 걸 다른 아이들이 알까봐 창피하다.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가 모른다는 걸 다른 아이들이 알까봐 창피하다는 거야. 그러면 걔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 계속 정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치? 그래서 1대1로 그래서 이제 뒤에 등장했던 수학생이 1대1로 그 30분 문제풀이 해주는 시간이 있다가 했을 때는 질문을 수업 시간보다 엄청 많이 하더라. 그럼 걔는 그 1대1로 질문하는 시간에 평소에 지가 모르던 걸 다 해결해 냈겠지. 그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 알게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나 이거 몰라요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숨기면 절대로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죠?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우리 윤호가 자립형태소가 형식형태 뭐 했어? 자립형태소가 3개라고 했어. 뭐하고 뭐냐? 라고 했더니 윤호야 뭐라고 했어? 하늘 노 푸른 였지? 맞지? 자 윤호는 요 3개를요 왜 묶었냐? 왜 묶었어? 예를 들어 공통점 뭐야? 뜻이 있어요. 그쵸? 그걸 자립형태소가 불러요. 맞아요? 아니야. 뭐였어? 실질 형태소인 줄 알고 있는데 자립이라는 두 글자를 그냥 허투루 읽은 거지. 이런 걸 실기 시험에서 실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죠? 너희들은 실수라고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지. 그죠?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야. 결국. 윤호가 이걸 야 실질이라는 걸 몰랐을까? 아니지. 그지? 너무 가볍게 보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됐어? 좋아. 뭐 아무튼 뭐 고3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실질 형태소를 알고 있냐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물어봤던 건데 알고 있는데 실수로 대답을 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자립 형태소는 몇 개?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 지금 윤호는 뭘 뺐을까? 요걸 뺐을 거야. 매우를 뺐을 거야. 매우까지 해서 자립 형태소. 얘들아 아까 내가 이거 왜 얘기했어? 부사, 관형사 얘네들 다 자립 형태소야.
조사, 어미, 어간, 접사 얘네들만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됐어요? 자, 7번 문제 유형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겠죠? 좋습니다. 기대해봐요. 자, 8번 정답은 1번이야. 넘어가. 9번 너무 쉽잖아 이거. 그죠?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구분해보라는 얘기야. 보기 2번 물고기, 지우개, 심술쟁이, 책가방 합성어랑 파생어로 분류하면 되겠죠? 자, 물고기는 물 플러스 고기, 물도 실질, 고기도 실질.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뭐야? 물고기 합성어가 되겠죠. 그 다음 지우개, 지우 요번에 어간 지우 플러스 접사의 결합이니까 이거 뭐야? 파생어. 좋아. 그 다음 뭐야? 심술쟁이, 제니쟁이, 심술을 많이 부리는 사람. 쟁이는 접사죠. 파생어 되겠네요. 책가방, 책, 어근, 가방, 어근, 합성어 되겠네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9번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냥 둬야겠다.
문화상품권이 쓸 때가 더 많아? 아니면 그 뭐지? 해피머니? 해피머니 상품권? 그게 쓸 때가 더 많아?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되게 중요한 결정이야. 해피머니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아 처음 들어봐? 게? 네. 오케이. 그럼 민서를 믿고 누구야? 이름 다 썼어. 누구야? 정말 이름도 없어. 이제 생겼네 이름이. 체육대회 때 아무것도 안 해도 확실히 뭔가 밖에 있으면 피곤하긴 해요, 그죠? 민서 얼굴 돌아왔네.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졸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돌아왔네 아직. 도현아 피곤해? 난 진짜 너희들 피곤한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 진짜 어떻게 막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선생님이 뭐 해줄 게 없잖니? 피곤한데? 그지?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 자 우리 그 12페이지 10번을 할 차례인데요. 자, 10번 한번 볼까요? 좀 추워요. 응? 아이고, 가만있어. 추워? 따뜻하게. 도현이는? 춥진 않아? 그럼 온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온도 26도. 그럼 더워지지 않을까요? 26도. 또 내리면 되지? 네. 우리하고 에어컨은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단다. 냄새 나지 않냐, 에어컨? 맞나? 나야? 아니 여름 시작되기 전에 학원에 에어컨을 업체를 불러갖고 싹 청소를 했거든요. 향기 정도는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처음에 틀었는데 냄새가 쾌한 냄새가 나더라고. 아, 그 선생님이 그 17일 날 선생님 와이프 생일이었거든. 17일. 5월이야? 응, 그저께 17일 생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그 와이프 생일을 행복하게 보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헐. 내가 생일날 사고를 쳐. 헐. 아니 어제도 아니 그 17일날도 와이프가 뭐 이제 뭐 생일 선물 따로 필요 없대. 뭐 여행을 좀 갔다 와서 생일 선물로 퉁치겠다. 뭐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좀 그런 거야. 아무래도 생일인데 뭐라도 손이 쥐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뭐 점심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둘러보고 뭐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왔어. 근데 12시에 이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머리 자르고 이제 집에 오니까 1시 정도 됐더라고. 시간이 이제 1시간 늦어진 거지. 근데 나는 뭐라도 좀 갖다 주고 싶어갖고 꽃다발을 좀 사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늦어졌겠지, 그지? 와이프가 벌써 이제 표정이 달라. 왜? 계획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1시간 늦는 거야, 뭐, 뭔 상관이야. 1시간 밤늦게 먹으면 되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꽃다발을 딱 줬는데, 꽃에서 이상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야. 장미랑 안개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냄새를 쑥 맡아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 그러니까 꽃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와서 이제 어두워진 거잖아. 난 근데 그 당시 그걸 몰랐어. 그래서 나도 꽃을 딱 줬는데 표정이 어두우니까 나도 굉장히 좀 상하지. 그렇죠. 선물을 줬는데 좋아하는 티를 못 내는 망정.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나도 별로 안 좋았는데 화병에 이렇게 이제 꽃을 꽂아놓고서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에어컨 그 곰팡이 냄새가.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막 돌아다니다가 꽃 근처에 가니까 꽃에서 나는 냄새인 거야. 기분이 별로 나도 그때 이제 별로 좀 상했으니까 하고 있다가 꽃병을 딱 들었어. 아니 내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꽃병을 딱 들었어. 그리고 그대로 나와 꽃을 들었어. 냄새 맡아봐라. 야 이게 꽃 냄새냐? 환불해줘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환불한 이유는 정말 냄새가 나서 환불을 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와이프한테 막 좀 서운해서. 그래서 딱 가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더니 이거 원래 안개꽃 냄새가 원래 이래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안개꽃 냄새가 이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꽃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안개꽃을 다발을 이렇게 쓱 갖고 오더니 화분에 넣었는데 냄새 맡아보시래. 근데 내가 맡았겠어 안 맡았겠어? 맡았는데 그 냄새가 나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안 맡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 이걸 왜 맡아보냐고. 꽃에서 꽃 냄새가 나야지. 이거 쾌쾌한 냄새가 나야 악취가 나면 되겠냐고. 환불해 주세요. 그랬어. 나도 거기까지 꽃병도 이걸로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해.
그래서 결국은 환불을 했어요. 그래서 환불하고 돌아오는 길에 되게 찝찝한 거야. 그치? 안개꽃 냄새가 원래 그렇다니까. 물론 내가 그걸 맡아봤으면 아마 환불을 못했을 거야. 이거 환불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면서 내가 찝찝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찝찝한 느낌 속에서 계속 집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개꽃 냄새가 원래 이럴 수 있겠다. 다음부터 꽃살들이 있으면 꼭 여기서 사야겠다. 다른 집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죄송하다. 내가 몰랐다. 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더니 와이프가 뭐 하는 짓이냐. 생일날 또 그렇게 파이팅 있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자들 도현아, 민호야, 자, 자, 1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보기 1은 다 아는 내용이야. 자, 보기 2. 아까 우리 6번 문제였나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요. 그렇죠?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단위로 2개 있어. 뭐하고 뭐 있니? 합성. 단위로.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거 뭐 있어? 군살, 논밭, 맨손, 바다. 바다 있네, 바다. 소리? 소리도 있네. 얘네 둘만 단위로가 되겠죠. 얘들아 지금 우리 기억에 들어갈 단위로 지금 찾은 거야. 바다랑 소리. 자, 그럼 바다랑 소리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가? 니은에는 파생어 들어가라는 얘기지? 군살, 파생어 맞습니까? 군살, 살은살인데 원래 안 있어도 되는데 더 붙은 살 군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군살 많죠? 아니 나 군살 군 접사입니다. 살 어근이고요. 자, 논밭 들었던 거야. 논밭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죠. 요건 디귿으로 가야겠네요. 자, 맨손 있네요. 맨손 이건 뭐야?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다음 일꾼이네. 일을 하는 사람. 파생어 합성어. 꾼 혼자 써 안 써? 꾼 안 써요. 앞에 어근이 있어야만 같이 쓰일 수 있는 접사적. 자, 생각해봐. 꾼 혼자 쓰는지 안 쓰는지. 쓰일 수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랑꾼 어때?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야지 꾼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와, 다행히 눈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자, 좋아요. 꾼 접사예요. 큰 집은 어떤가? 파생어. 왜 파생어? 큰 집. 아, 그래. 나도 읽을 줄은 알아, 얘들아. 이거 왜 파생어인데? 크다의 어간 어근이지, 그지? 플러스 뭐요? 이은. 얘는 뭐야?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할 수 있겠네. 어미 접사. 얘네들은 지은 어때? 이렇게 합쳐져서 파생어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어근어가 합쳐졌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치?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가 되잖아. 이 파생어에 다시 또 다른 어근이 결합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뒤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볼 게 나오긴 하는데 미리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봐봐. 옷 어근이지. 그치? 걸다의 어간 걸.
어근이지. 얘는 접사지. 그치? 어근, 접사. 이거 파생어일까? 합성어일까? 여기 좀 써놓을게. 걸. 파생어일까? 합성어일까? 그러면 얘는 어떨까? 옷을 거는 물건, 목에 거는 물건. 차이? 옷을 걸어놓는 물건, 목에 거는 물건. 차이 보여요? 얘는 접사와 결합한 거지? 그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자 얘들아. 그러면 1번 바다와 일꾼은 기억에 해당해. 바다하고 소리였는데 일꾼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치? 2번 군살과 맨손은 니은에 해당해. 군살, 맨손, 니은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쵸? 정답 찾았네요. 3, 4, 5번 읽지 않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정답 2번. 자, 다음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치솟다는 적사가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고 있으므로 파생어이군. 자, 우리 치솟다 나왔어. 치솟다. 이게 파생어래. 왜 파생어인가 한번 보자. 치솟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한 거겠지요. 치가 뭐야? 치. 위를 향하는, 그치? 눈을 치켜뜨다, 치뜨다. 어떻게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맞잖아. 위를 향해서 뜨는 거 치뜨다, 치켜뜨다라고 하잖아. 그치? 자, 치솟다에 치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네. 하지만 이 치는 단독으로 쓰여요? 쓰이지 않죠? 얘는 접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되겠죠. 2번 밤하늘 어근끼리 결합했으니까 합성어 설명하면 되겠고. 3번 지우개 파생어 닭고기 맛있어 합성어. 4번 나무꾼 검북다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끼리 결합했으므로 합성어이고. 장난치는군. 나무꾼 이게 합성어야? 이 꾼은 혼자 써 못 써? 접사잖아. 파생어지. 검북다는 그러면 얘는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 합성어 되겠죠. 자, 5번 개살구 부채질 파생어 맞습니다. 넘어가죠.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보기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새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새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접사와 어근, 접사와 어근, 새, 둘 다 뭐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네요. 합성어네요. 거짓말쟁이네요. 1번. 정답은 1번. 너무 쉽다, 그치?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왜 꿈도 못 꾸냐? 14번. 단어 형성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탐구과제. 야,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그치? 논밭, 하늘, 지우개, 헛수고, 노푸르다. 단일어 뭐 있어, 얘들아? 하늘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니은 합성어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 논밭. 또 그렇지. 노푸르다. 나머지는 파생어 되겠지. 지우개랑 헛수고 되겠습니다. 정답 찾았죠? 1번입니다. 1번. 너무 쉽대. 15번. 에이, 한의 뜻이 이렇게 많은데, 그지? 세 가지나 있네, 그지?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기 2에 있는 한 대신에요. 보기 1에 있는 ABC를 넣어보면 돼. 요즘은 한겨울이라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큰 겨울, 같은 겨울, 겨울이 한창일 때 뭐겠어? ABC 중에 C가 되겠지? 니은 아들이 제대하자 어머니는 큰 걱정을 덜었다. 큰 걱정 덜었겠죠. 왜 제대했는데 왜 큰 걱정을 덜었지? 더 걱정이지 않나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걱정이지 않나요? 자, 선생님은 일병 정기 휴가를 나왔어요. 5박 6일이었던가. 그거 어떻게 하면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는 그 이등병으로 시작을 해서 일병 되고 상병 되고 병장 되잖아. 계급이 진급할 때마다 휴가를 보내줘. 정기 휴가. 아, 그래서 이등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등병, 여기 일병, 여기 상병, 여기 병장.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일병 달았을 때 휴가를 나왔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이 없어. 집이 무너졌어. 집이 부서졌다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아저씨들이 막 집을 막 부시고 있는 거야. 뭐지?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쪽에서 먼지를 이만큼 뒤집어 쓰시고 나오시더라고. 좀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너 참 오늘 휴가 나온다 그랬지? 예. 집 다시 짓고 있어. 그러시는 거야. 엄청 놀랐잖아. 나 이 말로만 듣던 아들 군대 보내고 집 이사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나한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집을 다시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때 나는 친구네 집을 전전했어요. 자, 아무튼 아들이 제대하자 어머니는 한 걱정을 덜었고요. 자, 디귿 철수와 영희는 한 마을에서 자라. 같은 마을에서 자라. B 되겠죠? 리을 고이 자다가 한밤중에 밤이 한창일 때에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16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발표 1, 2, 3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답은 4번이에요.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꾀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이라고 했는데, 자, 보에 의해서 의미가 더해진 거 맞아요. 그런데 꾀, 보 했을 때 꾀, 품사 뭐예요? 부사, 형용사. 반영. 명사. 이거 맞아 근데? 네. 더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손. 영어는 내가 제일 잘한다. 뭘 둘러봐. 나 손 들었잖아. 야,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막 해결하는 토끼 같은 애들 있잖아. 용궁에 끌려가 토끼 같은 애들. 그냥 생각이라는 단어 말고 뭐랄까 그 상황을 모면해내는 어떤 스마트한 뭐 이런 거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없나요? 없어요? 생각, 아이디어, 끝! 없네요. 그 뭐 영어를 공부하고 계신 현역 4분이 계시는데요. 대답을 안 하신다면 없는 거죠. 영어생한테 한번 여쭤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농담이고. 자, 어쨌든 명사잖아, 꾀는. 그치? 근데 뒤에 보가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7번은 4번 정답 넘어가도록 하고요. 18번도 1번 정답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슬슬 품사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19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 파생어는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변화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데
변화되는 경우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단어는 몇 번일까요? 남성 동지들은 정답 맞추셨고요. 남성 동지 아닌데 맞추셨나? 화났어. 다현이 화났어. 화났어? 아니요. 화났어. 이거 있어 지금.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민서를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선생님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민서야 못 들은 걸로 해. 정답 몇 번? 2번 되어야겠죠? 덥다가 개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넘기시죠.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진짜 건데. 꺼져요. 이걸 찾으시는 거였구나. 얼마 더 줘? 근데 6층에 계시고. 그치? 축하드려요. 그럼 제가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알겠어. 민서가 찾았다. 다현아 그만 자. 못 잤다. 학생 어떡해? 아니 그 뭐지? 그 뭐지? 그냥 여기 내 사진 찍었거든? 나 애들이랑 사진 찍었냐면서 사진 보였어. 우리 어디 찍어? 단쪽에 있는 사진을 말하는 줄 알고. 아니 그건 그건 아닐걸? 근데 이게 여기도 아니야? 걔 원래 여기만 있어. 근데 금요일만 오겠어. 나 원래 있던 건? 어. 근데 우리 반에 저희 반 애들 많아. 한 4명? 아 5명? 정답 몇 번인가요? 엄청 기뻐하셨어 민서야. 무슨 민서가 찾았니? 어떤 민서가 찾았니? 이건 민서 뿌리나? 인사 많지 않나요? 아 많아요? 나는 민서밖에 모르겠 아 네. 정답은 5번. 이따이기 1개 키가 붙은 1키라는 리을에 들어간다. 자, 리을이 뭐였니? 니은 디귿에 모두 해당하는 거였지? 니은 디귿은 뭐예요?
품사도 달라지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는 거지? 그쵸? 품사도 달라지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있다. 민서가 만화책을 읽는다. 하나씩 읽고. 윤호가 민서에게 만화책을 읽힌다. 바꿔 맞네요. 읽히다고. 그죠? 품사는 어떤가요? 읽다, 읽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네요. 문장의 구조는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쵸? 문장의 구조는 바뀌었는데요. 품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21번. 뭐야, 너무 쉽잖아. 정답은 3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 보기에요. 전미사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꾀보, 느림보, 털보, 먹보, 울보, 뚱뚱보. 왜 웃어? 여기 뚱뚱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웃어? 너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고 2번 얘기했어?